안녕하세요. 벡터 캐큘러스의 첫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기초적인 내용인 2차 그리고 3차원 공간의 벡터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은 오늘 배울 첫 강좌의 난이도보다 이제 점점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일단 오늘의 강좌를 한번 들어보시고 강좌의 수준이 어떤지 가늠해 보시고 이 강좌를 선택할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 목차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첫 페이지에 오늘 강좌에서 무엇을 배울지 이렇게 키워드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다 들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강좌의 일부 내용만 듣고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차를 한번 보고 동영상을 이제 원하는 부분까지 빨리 감기를 해서 이제 그 부분만 들으셔도 됩니다. 목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길게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 정지를 해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배우겠구나 하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본 강좌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이 몇 가지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페이지를 보고 내용을 잘 모른다. 그래도 처음 몇 강좌는 문제없이 들을 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추후에 강좌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배경 지식들이 필요한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좌에서는 그런 배경 지식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우선 실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실수를 다 모아놓은 걸 이렇게 R, 요 형태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혹은 R1이라고도 표현하고 R 스페이스 혹은 R1 스페이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R 스페이스를 우리가 직선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 R 스페이스는 인티저들, 즉 정수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우리가 배웠던 거 레셔널 넘버, 유리수가 있어요. 이때 P와 Q는 정수예요. 그리고 분모에는 당연히 0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로 채워지냐? 이제 무리수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는 이제 irrational number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R 스페이스는 요 세 가지 수의 집단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이런 R 스페이스 하에 미적분을 이제 보통 공대 1학년 수업인 미적분 1에서 다루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를 생각해 봅시다.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A라는 도메인이 지금 R 스페이스의 सब셋이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도메인에 있는 X라는 이런 실수들이 어떤 함수값 fx로 반환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미적분 1에서는 요런 함수들의 미분, 디리버티브 요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이제 요거를 어떤 fx의 디리버티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f'x 혹은 df 나누기 dx 요 형태로 나타내고 굉장히 다양한 함수에 대한 이 디리버티브에 대한 공부를 이제 미적분 1 수업 때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런 미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요런 함수의 정적분, 즉 데퍼닛 인테그랄에 대해서도 배우고 부정적분, 인데퍼닛 인테그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인 룰이 뭔지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부분적분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단일 실수 변수에 대한 미적분에 대해서 미적분 1 수업에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강좌 벡터 캐큘러스에서는 이런 배경 지식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요 페이지에 있는 요런 용어들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경우에는 미적분 1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혹은 도전 정신이 강하시다면 이 강좌를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서 공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울 벡터 캐큘러스가 뭔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지 않나요? 이렇게 미적분 1에서는 그냥 R 스페이스에 있는 이런 단일 변수에 대한
미적분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제 벡터 캐큘러스에서는 함수에 들어가는 요 변수가 이제 단일 실수가 아니라 다변수, 즉 벡터인 경우에 미적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반환되는 함수값 자체도 벡터 공간에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미적분 지식을 우리가 앞으로 강좌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벡터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일단 제일 기초적인 카테지안 코디네이트, 직교좌표계 용어들부터 살펴봅시다. 수업에서는 영어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직교좌표계가 뭔지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제일 간단한 거, 2차 플레인, 2차 평면상의 어떤 포인트 P를 생각해 봅시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식으로 A1, A2 형태의 페어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때 A1과 A2는 실수고요. 2차 플레인 공간을 한번 시각적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X축과 Y축이 있고 이 둘이 이렇게 직교를 하게 돼요. 이때 포인트 P를 X축에 직교선을 내리게 되면은 이 A1에 해당되는 그런 좌표가 나오게 되고, 이때 얘를 P의 X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혹은 P의 X 코디네이트라고도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Y축에 직교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에 상응하는 A2가 나오게 되고, 이 역시 이제 Y 컴포넌트 혹은 Y 코디네이트라고 읽어요. 그리고 요 두 축이 만나는 요 교차 지점,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오리진이라고 해요. 혹은 그냥 대문자 O를 쓰고요. 원점 혹은 0점이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오리진이라고 하고, 방금 우리가 본 요 A1과 A2를 P의 카테지안 코디네이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A1과 A2로 모든 이 2차 평면상의 모든 포인트 집합을 구성한다면은 이를 뭐라고 하냐? 얘를 이제 R2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즉 플레인상의 임의의 포인트는 반드시 이 R2 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일반 R 스페이스에서는 모든 실수 집합이었다면은 이제 R2 스페이스는 이렇게 실수가 두 개가 페어로 표현된 모든 집합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런 평면이 아닌, 플레인이 아닌 어떤 3차원 공간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3차원 공간에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얘는 두 개의 이렇게 페어로 표현했다면은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실수 3개를 이렇게 트리플 형태로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Y 이외에도 이렇게 Z가 추가로 나오게 되고, 이 3개의 축이 직교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4, 2,4,4 이 포인트를 생각해 봅시다. X에 상응하는 부분은 2가 될 테고, 이제 Y에 해당되는 부분은 4, 그리고 Z에 해당되는 부분은 Z 컴포넌트는 이제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의 어떤 점을 트리플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모든 점을 다 모은 집합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얘는 이제 R3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3차원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R2 스페이스와 R3 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3개까지의 선은 직교를 이렇게 상상해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R2 스페이스와 R3 스페이스를 이제 주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자료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 테두리가 각진 형태가 나온다. 요렇게 지금 각진 형태가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둥근 형태로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그때 이 각진 형태는 뭐냐면은 교과서의 그림을 스캔해서 인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둥근 형태의 그림들은 이제 직접 그린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참고하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벡터가, 우리가 카테지안 코디네이트를 배웠으니까 벡터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벡터란 뭐냐? 어떤 라인 세그먼트인데, 라인 세그먼트예요. 근데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시작과
끝이 있대요. 시작점과 끝이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시작점과 끝점이 어디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을 통해서 이 벡터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이 설명으로는 바로 이해가 안 가죠? 뭐 시각적으로 R3 스페이스 상의 벡터 하나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트리플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예제로 이 오리진에서 이 포인트 P에서 끝나는 어떤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게 바로 벡터의 시각적 표현법이에요. 너무 당황스럽게도 벡터를 쉽게 표현했네요. 여기서 방향을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내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의 길이가 되겠죠. 이 라인 세그먼트의 길이. 알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벡터가 정의돼요. 단지 이제 이 세 번째 컴포넌트가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벡터를 벡터 A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해봐요. 이때 어떻게 표현하냐? 벡터는 보통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썼던 이 트리플 표현법을 그냥 그대로 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법을 뭐라 하냐? A의 A 벡터의 컴포넌트 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벡터를 이런 굵은 글씨체로 표현을 할 건데, 만약에 손으로 여러분들이 벡터를 쓰고자 할 때는 이렇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럴 때는 이렇게 A에다가 위에다가 화살표 이런 형태로도 벡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 형태를 보면은 얘를 봐서는 절대로 시작점과 끝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원래 벡터가 이래요. 만약에 어떤 두 벡터가 주어졌는데 이 둘의 방향과 크기가 같다, 랭스가 같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컴포넌트 폼으로 표현했을 때 같은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그 두 벡터는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벡터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계속 오해하면서 벡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벡터는 방향과 그리고 매그니튜드, 랭스, 크기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파란 벡터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 파란 벡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은 A랑 방향도 같고, 가리키는 방향이 같고, 그러니까 A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도 같아요. 이 경우에 이 파란 벡터들과 벡터 A는 같은 벡터예요. 절대 다른 벡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 벡터들의 길이는 기하학적으로 단순히 A의 XYZ 컴포넌트의 제곱을 더해서 이렇게 루트를 해준 게 되겠죠. R2일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컴포넌트가 빠지면 되고요. 어찌됐건 같은 벡터들이지만 공간상에서는 이렇게 다른 위치에 가져다 놓고 시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근데 우리가 굳이 구분짓고 싶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 원점에서부터 시작되는 벡터는 바운드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점에 바운드 됐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애들은 프리벡터라고 부릅니다. 혹은 그냥 벡터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빨간 벡터 A와 파란 벡터들은 지금 같은 벡터예요. 셋 다 모두 같은 컴포넌트 폼을 지닌 상황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어떤 벡터를 컴포넌트 폼으로 표현했을 때 같다면은 걔네들은 같은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R3 스페이스의 벡터를 트리플 형태로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벡터는 결국에는 벡터 말고도 그냥 R3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포인트로 그냥 생각을 해도 돼요. 이 화살표 표현법은 벡터의 시각화 방법일 뿐이지 벡터 자체는 이렇게 트리플 표현법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혹은 매그니튜드가 0인 벡터는 제로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숫자 0을 굵게 표현해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번엔 어떤 공간상에 두 점을 잇는 벡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P와 Q가 3차원 R3 스페이스 공간에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때 P에서 시작해서 Q로 끝나는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 보통은 이렇게 표현해요. PQ하고 위에 화살표, 그리고 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PQ 화살표는 이렇게 P에서 시작해서 Q로 끝난다. 근데 얘를 이제 한번 우리가 컴포넌트 폼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이 PQ 벡터를 원점에서 시작하도록 이동시키는 게 생각하기 편리하겠죠. 일단 P는 원점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Q는 마찬가지로 P를 이동시킨 만큼 이동시키면 돼요. 어떻게? 지금 P는 A1, A2, A3만큼 마이너스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Q는 마찬가지로 B1, B2, B3에다가 A1, A2, A3만큼 빼준 만큼 이렇게 포인트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 벡터 V, 얘가 PQ와 동일하다. 그리고 V의 컴포넌트 폼은 바로 이 트리플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즉, PQ 벡터의 컴포넌트 폼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P에서 시작해서 Q로 끝났지만 실상은 우리가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는 알 수 없다. 요거의 결과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시작점을 원점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PQ 벡터의 컴포넌트 폼을 그냥 단순히 두 포인트가 있을 때 그 끝 포인트의 컴포넌트들에다가 시작 포인트의 컴포넌트를 빼줘도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PQ 벡터의 컴포넌트 폼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동시켜서 생각한 이 바운드 벡터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벡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PQ랑 지금 PQ 벡터랑 V 벡터랑 같은 벡터예요. 그리고 굳이 구분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V는 바운드 벡터다. 그리고 PQ는 P에서 시작하는 프리 벡터다. 하지만 V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벡터 덧셈, 벡터 에디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그냥 실수책에 있는 덧셈을 R2와 R3 스페이스에 그냥 바로 확장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 A와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때 A 플러스 B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그냥 단순히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R2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컴포넌트가 빠지면 되겠죠. 기하학적으로 이 A 플러스 B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이 둘을 평행사변형으로 생각했을 때 이 대각선 화살표가 A 플러스 B가 돼요. 혹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이 B를 여기로 옮겨가지고 A 끝점에다가 B의 시작점을 갖다 놔가지고 끝나는 지점, 여기 원점에서 그래서 그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했을 때 그게 이제 A 플러스 B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하학적으로 쉽게 증명이 가능해요. 연습 삼아서 이제 R2 스페이스의 경우 정말로 이런 시각적 표현 방법으로 나온 결과가 이런 대수적 정의와 동일한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쉽게 증명하실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A와 B가 다른 방향인데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 경우에는 이제 A 벡터 끝에다가 B 벡터의 시작을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이어 붙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A 플러스 B는 요 전체 길이, 요 길을 가르치면서 전체 길이가 요거인 그런 벡터가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B-A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이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벡터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요거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A에 네거티브를 더해준다라는 의미랑 동일해요. A의 네거티브는 뭐냐면은 주어진 벡터 컴포넌트에다가 모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 이거를 어떤 벡터의 네거티브라고 해요. 혹은 얘를 애디티브 인버스라고도 불러요. A에.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덧셈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벡터의 덧셈의 정의에 대해서 바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컴포넌트들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b1 -a1, b2 -a2, b3 -a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네거티브 혹은 애디티브 인버스 요 형태를 생각해가지고 덧셈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b-a는 b 벡터의 컴포넌트들에다가 a 벡터의 컴포넌트들을 빼준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한눈으로는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쵸? 일단은 편하게 a의 마이너스 a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걔는 방향이 반대이고 길이가 같은 요 벡터가 되겠죠. 요 파란 벡터. 그리고 요 마이너스 a와 지금 b를 더한 상황이에요. 이 b-a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평행사변형으로 했을 때 요 대각선 방향, 이게 바로 b-a, 요 부분이 b-a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랑 동일하냐면은 a 끝점에서 시작해서 b의 끝점으로 끝나는 요 벡터랑 동일함을 알 수가 있어요. 요 포인트를 a라고 하고 요 포인트를 b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b-a는 ab 벡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혹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b 벡터 같은 경우에는 ob 벡터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oa 벡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ob-oa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어찌됐건 요런 뺄셈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벡터를 생각해가지고 요 b-a가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a를 좀 빨리 시각적으로 그리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의 끝점에서 b의 끝점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빨리 그릴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스칼라는 이제 벡터와 다르게 방향이 없고 어떤 값만, 양적인 값만 주어진 그런 거예요. 이제 스칼라 알파와 벡터 a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정의되냐? 요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모든 컴포넌트에 요 스칼라 값을 곱해준 결과, 이게 바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얘도 한번 시각적으로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alt 스페이스에 벡터 a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2분의 1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은 그대로고 길이가 반토막이 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2배 된 그런 경우고, 마이너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그런 벡터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일단 보통 문제 푸는 게 어렵고 두려우니까 재미삼아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폰트를 사용해봤습니다. 너무 폰트는 공포스럽지만 첫 시간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일단 u와 v 벡터가 이렇게 alt 스페이스에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때 문제는 뭐냐? 마이너스 2u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u 플러스 v를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이제 컴포넌트 폼으로 한번 나타내보는 거예요. 간단하겠죠? 그냥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면 돼요. 마이너스 2u 같은 경우에는 u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2배의 길이를 해주면 돼요. u 플러스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대각선 화살표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u의 끝에다가 이렇게 v를 더해가지고 그 끝점을 향하는 화살표를 그려도 되고, 혹은 v에다가 v 끝에다가 u를 갖다 놔서 그 끝점을 향하는 화살표를 그려줘도 돼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컴포넌트 형태로 표현하는 건 쉽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그런 정의에 의해서 바로 나와요. 혹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내친 김에 한번 u-v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v에서 시작해서 u로 끝나는 그런 벡터예요. 얘를 이제 뭐 원점으로 우리가 한번 가져다 놔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시각적으로도 이제 1,2로 컴포넌트 폼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안 해도, 시각적으로 표현 안 하고도 우리가 이제 벡터 덧셈과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등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산은 그냥 바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쉽기 때문에 우리가 예제 1번을 맛있게 해치웠습니다. 요런 간단한, 저는 재밌는데 요런 간단한 재미들을 수업 시간 내내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토대로 중요한 8가지 성질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성질인데 중요한 성질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은 본래의 벡터의 정의가 뭐냐, 이 성질들을 만족해야지 최소한 벡터가 될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우린 이미 R2 스페이스와 R3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를 배웠잖아요. 얘네들은 벡터기 때문에 이 성질을 당연히 만족해요. 첫 번째 성질은 뭐냐, 이렇게 벡터 에디션을 3개가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하냐,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순서는 그거에 대한 성질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벡터 에디션을 할 때 순서를 바꿔도 된다. 첫 번째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벡터에다가 제로 벡터를 더해주면 본래의 벡터가 나온다. 그런 성질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벡터와 그 벡터의 네거티브를 더해주면 제로 벡터가 나온다.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어떤 벡터 2개를 에디션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나, 혹은 각각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준 다음에 더하나, 얘네들은 같다. 그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스칼라들을 더해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나, 혹은 각각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거를 이렇게 더해주나, 같다라는 성질이고, 일곱 번째 성질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결과에다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거나, 아니면은 이 스칼라 값끼리 먼저 곱해놓고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거나 둘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벡터에다가 1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은 본래 벡터가 나온다. 그런 8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배운 벡터 에디션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만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일단 요 6번째, 요 성질에 대해서만 한번 쉽게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 형태로 표현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정의에 의해서 요렇게 전개가 돼요. 근데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이제 지금 그냥 실수체계의 연산을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또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해요. 근데 얘를 잘 살펴보면은 얘는 뭐냐면은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더한 결과예요. 요거는. 그쵸? 이건 우리가 벡터 에디션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 잘 살펴보니까 얘는 알파와 U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한 애고, 얘는 베타와 U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한 다음에 U를 했더니 결과로 나온 게 이거다. 6번째 성질을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이런 형태로 컴포넌트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전개를 하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실수체계 연산을 따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쉽게 유도가 쉽게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요 성질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질들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벡터를 벡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수업 내내 R2 혹은 R3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을 주로 다루겠지만 그 외에 다른 벡터들도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은 또 참고해 두시고 궁금하면 벡터 스페이스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가 있겠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또 중요한 벡터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러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게 바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R3 스페이스 공간에 이런 직교좌표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X축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길이가 1인 벡터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굵은 i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0점, 오리진에서 이제 1,0,0을 가리키는 그런 벡터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1이죠. 이런 길이가 1인 벡터들은 유닛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X축 방향을 향하는 유닛 벡터다. 그걸 i라고 보통 표현하고, 이렇게 굵은 i라고. J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얘는 Y축 방향으로 길이가 1인 그런 벡터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길이가 1인 유닛 벡터는 K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굵은 폰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예요. 요 세 가지들이. 알트 스페이스에 있는 경우에는 요 K가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임의의 벡터는, 우리가 배운 임의의 벡터들은 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컴포넌트 폼으로 표현했을 때 A1, A2, A3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배운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들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편의에 따라서 이런 컴포넌트 형태로 벡터를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한 번에 이해가 안 간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ijk를 요 컴포넌트 형 폼으로 전개를 그냥 해보면 돼요. 단순히 이거는 i의 정의가 지금 요거죠. 요 벡터고, j는 요거, k는 요거예요. 요걸 풀었으면은 지금 a1, a2, a3 얘네 각각은 지금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와 벡터의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한 결과, 얘도 그거고 얘도 그거고 해서 세 개를 더해주면은 a1, a2, a3 요 형태로 그냥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방금 배운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요래요. 이제 ijk, 얘는 각각의 축의 방향을 향하는 유닛 벡터다. 그리고 얘네들을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부른다.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임의의 벡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컴포넌트 폼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한번 우리가 2,3,2 요 벡터를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돼요. 2i 플러스 3j 플러스 2k가 되겠죠. 그림으로 한번 또 살펴봅시다. 2,3,2를 가리키는 벡터 여기에 있고, 얘의 벡터의 x 컴포넌트는 2,0,0인데, 혹은 간단하게 이제는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2i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y의 y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죠? 3j. 그리고 z 컴포넌트는 2k.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태를 몰랐다면은 x 컴포넌트는 2,0,0, y 컴포넌트는 0,3,0, z 컴포넌트는 0,0,2 이런 식으로 계속 썼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를 배웠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좀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강좌 내내 계속 사용될 거예요.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배운 벡터 에디션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서 연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임의의 벡터 A와 B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컴포넌트 폼 형태가. 그리고 알파라는 스칼라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일단 벡터 에디션을 해볼까요? A와 B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된 형태로 표현을 해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되죠. I 벡터 앞에 있는 스칼라 값들끼리 이렇게 더해줘가지고, 요건 우리가 이제 배운 벡터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쵸? 그리고 이 결과는 결국에는 컴포넌트 폼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벡터 에디션의 정의의 결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요 스칼라와 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형태로 표현된 요 벡터를 멀티플리케이션 하면 되는데, 요것도 우리가 배운 벡터 프로퍼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쵸? 그리고 얘는 다시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그냥 이렇게 되고, 우리가 배웠던 그냥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정의의 결과가 나와요. 요런 컴포넌트 폼 혹은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된 그런 형태, 이건 결국엔 같은 표현 방법이지만, 같은 표현 방법이에요. 둘 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요거 익숙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냥 펜을 직접 들고 요거 지금 이렇게 한 거를 직접 노트에다 써보면은 바로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눈으로만 살펴봐서는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벡터들이 지금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현됐다, 그런 것도 주의해 주셔야 돼요. 노트에다가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위에 뭐 화살표를 쓴다던가 하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빨리 익숙해지셔야지 앞으로 좀 점점 더 레벨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열심히 제 바람대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익숙해져 봅시다. 기왕이면은 우리 수업에 보면서 한 번에 다 익숙해지면 좋죠. 일단 아까 배웠던 두 포인트를 잇는 벡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렇게 P와 Q가 이렇게 R3 스페이스에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잇는 벡터는 이렇게 PQ에다가 화살표, 그래서 이 PQ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아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배웠죠? 벡터의 덧셈에서 배웠듯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일단 OP는 요거고 OQ는 요거라고 했을 때 PQ는 지금 뭐냐? OQ 빼기 OP가 돼요. 그쵸? 이건 우리가 배웠던 결과예요. 그리고 요 OQ 벡터와 OP 벡터를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컴포넌트 폼이 아니라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OQ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끝을 가르치는 그런 벡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고, O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해서 전개를 하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Q에 있는 컴포넌트들 빼기 P에 있는 컴포넌트들 한 개 PQ 벡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된 거를 가지고도 똑같은 결과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지금 벡터 표현 방법에 대해서 나름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뭐 PQ 요 형태로도 표현해보고, 아니면 그냥 A, 뭐 굵은 글씨 A로도 표현해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들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좀 재밌는 게 나와요. 우리가 배운 벡터들만 토대로 R2 스페이스 혹은 R3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라인 L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라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인의 이름은 일단 L이에요. L이고 얘는 어떤 라인이냐? 벡터 A의 끝점을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의 방향은 뭐냐? V 벡터의 방향과 동일해요. 즉 V 벡터랑 평행하다, 그런 의미예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라인을 포인트 디렉트 폼이라고 지칭을 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장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어떤 라인이 있어요. 뭐 이 경우에는 지금 원점을 안 지나는 형태로 표현을 했지만 원점을 지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표현은 이렇게 했고, 일단 첫 번째 조건 A 벡터의 끝점을 지난다, 요 라인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지금 이 라인은 요 A 벡터의 끝점을 지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시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요 L 벡터의 방향이 뭐냐? V 벡터의 방향이래요. 즉 V와 평행한 상황이에요. 이때 V에다가 임의의 실수 T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준 결과를 TV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초록색 벡터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TV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평행사변형에 해당되는 이 대각선 부분이 결과로 나오겠죠. 자, 이 경우에는 A 플러스 TV가 이 라인 L의 일부의 포인트를 지금 가리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때 만약에 T가 0인 경우에는 요 A 끝점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라인에 포함되는 일부분이고요. 만약에 T가 양수다 그러면은 라인에서 요 부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쭉 뻗어나가는 거. 그리고 T가 음수인 경우에는 A 플러스 TV가 요 부분을 나타내겠죠. 요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T라는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라인 방정식을 그냥 쉽게 만들었어요. 벡터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그냥 벡터의 덧셈을 통해 가지고 어떤 라인의 방정식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요 주어진 T는 뭐냐? 어떤 실수예요. 이런 형태로 T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라인을 표현했으면은 얘를 파라메트리컬리하게 표현됐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T, 파라미터는 번역을 하자면은 이제 매개 변수예요. 라인을 한번 XYZ 컴포넌트를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제 컴포넌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A와 V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요거는 그냥 단순히 여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해보시면은 라인의 XYZ 컴포넌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수업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XYZ가 나왔을 때 걔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벡터의 XYZ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라인의 X 컴포넌트는 요렇게 표현이 된다. Y 컴포넌트는 요렇게 표현이 되고 Z 컴포넌트는 요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T가 파라미터로 계속 변하는 거죠. 실수로 주어져서. 근데 요 라인 같은 경우 잘 살펴보면은 다른 벡터로도 당연히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지금 라인이 요 A'의 끝점을 지나요. 그쵸?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는 역시 V와 같은 그런 라인에 있는데 그냥 단순히 방향이 다른 쪽에 있다. 그리고 좀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 경우에도 V'은 이 라인 L과 평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A'과 V'을 가지고도 요 라인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A와 V 대신 A'과 V'이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라인이 주어졌을 때 걔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같은 라인을 표현하는 그런 방정식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요 점은 이제 참고해 두시면 좋겠죠. 방금 배운 라인 이퀘이션을 직접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변수로만 표현이 됐으니까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라인을 그려볼 거냐면은 일단 1,0,0 얘는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i에 해당되는 애죠. i의 끝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방향은 j인 그런 라인 이퀘이션을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i와 j가 주어졌을 때 i의 끝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j의 방향, 즉 j와 이 j 벡터와 평행한 그런 라인은 요거에 해당되겠죠? 물론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라인 이퀘이션을 배웠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히 방금 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i 플러스 tj로 표현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혹은 컴포넌트 폼으로 표현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이 라인의 XYZ 컴포넌트는 각각 1, t, 그리고 0이에요. 이렇게 x는 1, 그리고 z는 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y만 변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으로 나온 형태, 그리고 그림으로도 봐도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 라인 방정식을 요거 말고도 다른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번 그냥 예제로 요 i 플러스 j, 지금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i 플러스 j의 끄트머리도 지금 지나는 경우에요. 요것과 이 j 벡터를 통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단순히 그냥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형태로 표현한다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다른 식으로 표현했지만 같은 라인을 가르치는 방정식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제 2번도 재밌게 해치웠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오므라이스예요. 그림이 좀 예쁘죠?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두 벡터의 끝을 지나는 라인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어떤 벡터 끝과 그리고 방향이 주어졌을 때 라인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사실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포인트 폼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도 그림으로 한번 또 그리는 게 바로 편할 거예요. 이해하기. 이런 상황이에요. 라인이 있는데 이번에는 A와 B 벡터가 주어졌고 걔네들의 이 끄트머리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L은 어떤 벡터와 평행할까요? 이거 되게 쉬워요. 우리가 지금 덧셈 뺄셈에서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요. B-A를 생각해 봅시다. B-A는 지금 요 벡터죠. 혹은 A-B로 해도 돼요. 그 경우에 이제 거꾸로 되는 벡터가 되겠죠. 이제 요 상황에서 B-A는 이제 L하고 이제 평행한 그런 벡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라인이 뻗어간다. 그럼 요 B-A에다가 T라는 또 파라미터를 이렇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A 플러스 T B-A 요걸 해줘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라인에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때 주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한번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경우에는 T가 0인 부분이에요. 그쵸? T가 0이면은 A의 끝을 가르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1인 경우에는 B의 끝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A와 B를 지나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의 이퀘이션을 T라는 파라미터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포넌트 폼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고 A와 B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은 라인의 X, Y, Z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각각 T라는 파라미터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방정식으로도 이 라인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는 요 마이너스 1,1,0 요것과 그 다음에 K 벡터를 지나는 그런 라인 방정식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지금 요 라인을 우린 지금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은 요 마이너스 1,1,0을 A라고 해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K 벡터 같은 경우에는 B 벡터라고 하고, 그럼 라인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방금 배웠듯이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를 통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좀 정리하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컴포넌트 형태로 다시 정리해서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의 XYZ 컴포넌트는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의 두 점을 지나는 라인 방정식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린 지금 벡터가 뭔지만 배웠고 벡터의 성질이 뭔지만 딱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라인 방정식을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테이토로 예제 3번도 우리가 풀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예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같은 포인트를 지나는데 이 라인이 사이에만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에만 있는 거를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뭔가 골치가 아플 것 같지만 이게 쉬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까 라인 방정식에서 힌트를 사실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방금 이그젬플 3에서는 요 두 포인트를 지나면서 이렇게 무한히 뻗어나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문제에서는 요 두 점 사이에 요 라인을 표현하라 이거예요. 일단 무한히 뻗어나가는 라인은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t가 0인 지점, t가 0일 때 어떻게 되죠? t가 0인 지점이 여기에요. 마이너스 1,1,0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t가 1일 때는 어디냐? 여기를 가리켜요. 0,0,1. 그래서 얘는 사실 요 라인 이퀘이션인데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한정 지으면 돼요. 범위를. 그래서 0에서 1까지 사이로 이 t를 제한을 두면은 바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 라인, 요 두 포인트 사이에 라인이 돼요. 아까 라인 두 포인트를 지나는 라인 이퀘이션을 배울 때 중요한 두 포인트, t가 0인 부분과 t가 1인 부분을 배웠죠. 그래서 그 사이를 지금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뭔가 생각보다 쉽게 제한된 범위의 라인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쉽죠? 근데 더 이상 오늘은 케찹을 뿌려 먹을 음식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엔 좀 더 이런 거 창의적인 아이템을 들고 와 볼게요. 이런 거를 또 강좌를 들으면서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졸리다가도 이런 거 보면은 또 잠이 깨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라인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어떤 플레인, 평면에 관한 것도 살짝 배우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좀 깊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평면의 경우에는 쉽게 두 개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방향이 다른 A와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A에다가 T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고 B에는 다른 스칼라 값 S를 이렇게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줘 봅시다. 그리고 이 둘의 벡터를 더해보면은 요런 초록색 벡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혹은 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TA 플러스 SB. 이런 식으로 T와 S의 모든 실수를 할당해가지고 모든 포인트를 모은다면은 이렇게 A와 B에 의해서 어떤 평면이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트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알트 스페이스 그 자체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R3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3차원 공간에 어떤 이런 평면이 시각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평면을 뭐라고 말하냐? A와 B에 의해서 스팬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혹은 스팬 가로하고 A, B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플레인, 요 평면에 해당되는 요 플레인 방정식은 그냥 단순히 요거예요. TA 플러스 SB. 요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 형태로 표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에도 파라미터의 범위를 제한을 해볼 수가 있어요. S와 T를 각각 0에서 1로 제한을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TA는 요 부분을 나타내고 SB는 요 부분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요 평행사변형, 요거를 나타내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벡터만 가지고 우리가 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평면도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를 배웠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수식만 보면은 재미가 없는데 저 벡터 캐큘러스의 재밌는 점이 이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알트 스페이스랑 R3 스페이스에 직접 화살표와 평면 같은 거를 막 그려가지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도 재밌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들처럼 플레인 경우에도 좀 중요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플레인이 있어요. 요건 사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XY 플레인, XY 평면은 뭐냐? 요렇게 I와 J 벡터를 가지고 스팬된 평면이에요. 즉 Z축이 0에 해당되는 그런 평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집 평면은 I와 K에 의해서 스팬됐고 이제 Y집 평면은 J와 K에 의해서 스팬된 그런 평면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배워가지고
이런 플레인들을 약간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이제 배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평면 표현도 많이 수업에서 쓰일 테니까 숙지하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어요. 일단 벡터가 뭔지 배웠고, 물론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또 재밌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벡터의 어떤 연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기본 프로퍼티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들에 대해서도 배웠고, 라이니케이션, 벡터만 가지고 우리가 라이니케이션을 표현했어요. 포인트 디렉션 폼, 그리고 포인트 폼, 이 2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플레인도 마찬가지로 2개의 벡터에 의해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플레인, 코디네이트 플레인이라는 게 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첫 수업인데 앞으로도 재밌는 수업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